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강북청소학원의 교무실장 최용성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왔다 가신 분은 저희 원장님이시고, 교무실장 문 조금만 닫아주세요. 교무실장은 이제 원장님과 더불어 학원의 운영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을 짜고 시간표 짜고 강사들을 배치하고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의 이제 학업적인 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수학 강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강북청소학원에서 상위권 수학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 1일 조기 반수반이라고 이름 붙은 이 5월 1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나왔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아래 적혀 있는 요 단어가 저희의 핵심 브랜드입니다.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학생들이 직접 자기의 수업과 자기의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이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딱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업이에요. 수업이 개인 맞춤형입니다. 선택 수업이고요. 또 하나는 담임 시스템. 관리를 축으로 하는 담임 시스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에 관한 중점적인 내용, 두 번째는 담임 선생님들의 이제 관리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제 100% 개인 맞춤인지, 그러니까 요 내용에 크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직접 수업을 짜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세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반이 있고요. 반별로 담임 선생님도 계시지만 반별로 듣는 수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반의 시간표가 없어요. 나는 몇 반인데 우리 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과목별로 나는 총 얼마만큼의 수업을 들을지부터가 학생들끼리 서로 달라요. 많이 듣는 친구도 있고 적게 듣는 친구도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양 자체가 학생들끼리 다르고 또 어떤 과목에 힘을 줄 것인가, 나는 수학 수업을 많이 들을 것인가, 국어 수업을 많이 들을 것인가, 나는 탐구는 안 듣고 인강으로 봐도 돼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반별로 의무 수업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저희는 학생들의 상황에 100% 맞춰서 직접 학생들의 시간표를 짭니다. 총 수업량, 어떤 과목이 힘을 줄 것인가, 그리고 세부적으로도 수학 내부적으로도 나는 수원 수투는 좀 괜찮은데 미적분은 약해. 그러면 수원 수투는 좀 실력 레벨의 수업을 듣고 미적분은 좀 레벨의 겸손한 레벨의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지금 보다시피 똑같이 평균 3등급인 학생들도 보면 이 첫 번째 학생은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마음속에 국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 상태로. 수학은 좀 많이 필요하죠. 특히 반수에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수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보통 다 못하는 학생들보다는 무언가 특별한 한두 과목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비중을 둔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 때문에 내가 올해 마음에 안 드는 학교를 갔어? 그럼 내년에는 지금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는 기간 사실 중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짧은 시간 수학을 열심히 보충을 해가지고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야 되는 거죠. 학생들별로 플랜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시간표도 다르게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다 다르게 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량 수업을 얼마나 듣는지가 결정이 되면 반대로 자습 시간이 결정이 되게 돼 있죠. 수업 듣는 시간 말고 다 자습이니까. 그러면 수업을 얼마나 듣고 자습을 얼마나 할지, 그리고 어느 과목에 힘을 줄지, 또 수학 내부적으로도 보면 똑같이 80점이지만
음, 이 친구는 지금 보면은 뭐 그 수원 괜찮고 수투도 괜찮은데 미적이 많이 약하죠. 이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럼 미적 수업의 난이도를 좀 줄여주고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간표를 저희는 학생들별로 짜게 되고 혼자 짜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전부 시간표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로 다 짜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도 있고 담임 선생님이 너는 지금 이런 상태니까 조금 어느 수업을 좀 많이 듣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상담을 통해서 시간표를 개별 시간표를 짜게 되고요. 저희가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총 4시즌이에요. 정규반이. 이 5월 1일이 시즌 2입니다. 지금 4월 말까지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시작되는 지점을 저희가 이제 조기 반수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정규반 시즌 2입니다. 4시즌으로 운영하는데 기간이 시즌 1이 10주, 시즌 2는 한 9주 정도 돼요. 시즌 3가 또 10주, 시즌 4는 9.3주 요 정도 됩니다. 한 2달에서 2달 반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 시즌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때마다 이제 일단 그 강사가 목표로 한 커리큘럼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시즌별로 강의의 내용이 다른 거죠. 저희가 그때마다 이 강좌 안내문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고 학생들은 달라진 강좌를 가지고 시간표를 새로 짜게 됩니다. 총 시간표를 4번 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즌 2의 시간표 상담이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간표를 짜고 있고 담임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1일 개강하는 수업에. 그러니까 시즌 1은 주로 개념 강좌였어요. 아무래도 첫 시즌이니까 국어든 수학이든 조금 개념 위주의 강좌였다고 생각한다면 시즌 2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시작이 되고 EBS 뭐 연계 수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생겨나는 그런 시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시즌 3, 4로 갈수록 좀 더 실전에 가까운 그런 수업들이 만들어지겠죠.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그런 수업이 진행된다. 지금 받으신 그 유인물 중에 보면 저희 시즌 2의 강좌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짠 거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표를 짤 때 본인의 작년 수능 성적 물론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학생의 디테일한 과목별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학생들별로 서로 다른 시간표를 짠다는 거는 이 학생이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인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오는 학생들 모두 공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진단평가라는 걸 실시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고요. 반편성고사는 아니고요. 이걸로 이 친구들의 지금 학습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으로 예를 들면 수원, 수투 만약에 미적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수원이 9문제, 수투가 9문제, 미적이 9문제 나와요. 그 9문제의 의미는 예를 들어 수원에서는 지소로그, 삼각함수, 수열 3파트가 있는데 각각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9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원에서 상레벨의 문제를 몇 개를 맞히는지 또 중레벨의 문제를 몇 개를 맞히는지 그런 걸 이제 수원, 수투, 미적을 전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지금 수학을 얼마만큼 수업을 그리고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담임 선생님이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표를 짜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자, 진단고사를 반드시 받고 들어옵니다. 시간표를 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표를 짠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이 첫 번째 거는 국어가 많이 취약한 친구들한테 국어 수업을 많이 듣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영어를 많이 부족한 친구들. 저희가 영어 수업이 가장 다채로워요. 가장. 그래서 영어는 다채로운 독해, 구문, 또 보케블러리 수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케블러리라는 거는 뭐 단어의 어원이라든지 뭐 접두어, 접미어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그런 수업도 존재하고요. 뭐 굉장히 다채로운 수업이 존재합니다. 수학이 취약한 친구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수학 수업은 많이 들으려면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보통 자기가 취약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시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시즌 1 때 만약에 수학을 좀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래서 성취가 좀 있다 그러면 시즌 2 때는 다른 과목의 비중으로 좀 옮겨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반수반 학생들이 주로 사실은 조금 반수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나는 이 과목이 부족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과목들이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수업 위주로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짜고요. 첫 주에 수업을 듣고
본인에게 조금 난이도가 맞지 않는다. 나는 지금 수원 기본 수업을 신청했는데 너무 쉽다. 그러면 실력으로 바꾸고 싶다. 수강 신청이 정정이 가능합니다. 첫 주에. 예. 그래서 본인이 수업을 들어봤더니 레벨이 맞지 않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스타일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수강 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시간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강의를 전부 녹화하고 있어요. 예, 전부 다 카메라가 다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고요. 예, 그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강좌를 녹화하고 모든 수업을 전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N차 관람이 가능하고요. 학생들이 영상으로. 그리고 만약에 결석을 했다 하더라도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강좌도 사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간표를 신청을 한 강좌는 교실에 현장에 듣는 거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내가 듣고 싶은 수업 두 개가 같은 시간에 깔려가지고 못 들었다 그러면 다른 강좌는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11월이 돼서도 내가 2월 달에 들었던 개념 강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만약에 내가 엄매 수업을 A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만약에 B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영상으로 보고 저 선생님이 나랑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수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선택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거죠. 예. N차 관람이 가능하고 내가 신청하지 않은 모든 수업도 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 녹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한 예인 거죠. 이 저희 강사들 얼굴을 제가 한번 쭉 깔아봤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학생들의 머릿속에 수업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우리 현재 여기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간의 강의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되게 유명한 스타 강사, 인간 강사들을 하고도 우리 수업을 비교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수업력이 강하고 막 학생들을 많이 앉혀놓고 수업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강사의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저희는 매년 항상 강의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강의 평가가 하위권인 강사들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그 전국에 있는 어떤 강사와 비교를 해도 강의력이 뒤처지지 않는 그런 강사들의 라인업으로 구성을 해왔다고 자신해요. 이게 저희가 처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소위 질 좋은 강사, 비싼 강사, 인기 강사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저희가 이 강의실은 제일 작은 강의실이고요. 정말 큰 강의실, 대강의실에 3개가 있는데 이 강의실은 다 100명이 넘어가요. 제일 큰 강의실은 140명이 들어갑니다. 그 강의실을 꽉 채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140명짜리 강의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학생도 있는데 140명짜리 강의가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일단 듣고는 싶을 거 아니에요. 대강사니까 듣고는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줄 서는 현상이 발생해요. 쉬는 시간 되면 줄 서가지고 들어와서 앞자리 앉으려고 막 경쟁이 붙고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막 달리기도 싫어하고 너무 막 애들 많아가지고 답답해서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 수업 신청 안 하되 대신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현장 강의 무한 패스를 통해서 교재만 구입하고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 학생이 140명이지 실제로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훨씬 많은 그런 되게 스타 강사들, 지역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저희 학원에서 출강을 하고 있다. 저희 강사들의 자부심이 제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름 쭉 얼굴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선택 수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점점점 강의의 질을 올려줍니다. 강사들은 학생으로부터 선택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양지영 선생님, 우리 뭐 강승현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단과도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가 지금 대강의실이에요. 학생들이 꽉 차 있죠. 점점 이런 강좌가 많아지고 있고 저는 교무실장으로서 이 강의실을 배치하는 게 힘들어질 정도로 학생들한테 이 강의가 인기 높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의 강의력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학원보다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 학생도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특히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가 왜 선택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예요. 학생들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 일단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과목별 학생들끼리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해보니까요. 이 수업 시간이 실제로는 관리의 시작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머릿속에 자습, 내 공부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수업을 듣지 않고 자꾸 자기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돼요. 수업이 관리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업 때 들어오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선생님이 나한테 웃겨도 주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 졸지 마라고 인상도 써주고 하는 이 현장에서의 이 긴장감이 필요해요. 인강이 아니라 현강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현강을 들어야 학생들에게 긴장감이 생겨요. 수업을 듣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막 긴장감을 이 안에 갖고 있는 학생들이 돌아가서 자습도 그렇게 합니다. 자습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졸지 않고 그 시간을 알차게 쓰는 학생들 보면 수업 때도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듣기 싫은 수업을 듣게 되면 아이들이 자세가 무너지거든요. 내가 듣기 싫은 수업에 억지로 가서 앉아 있으면, 말 그대로 의무 수업이 있으면 내가 듣기 싫어도 거기서 억지로 앉아 있으면 자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자세가 독서실에서도 계속해서 무너져 있어요. 선택 수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네가 듣고 싶은 수업, 너한테 영감을 주는 수업을 선생님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현장에서만큼은 네가 선택한 수업이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정신 제대로 차리고 열심히 수업을 들으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긴장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내려가서 독서실에서 자습할 때도 그 긴장감이 유지돼서 자습을 잘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선택 수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현장에서의 긴장감, 이 교실이 바로 관리의 시작이다. 수업 따로 관리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실에서 강의가 강력한 학원이 관리도 잘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반드시 잘해야 되고 학생들은 그 수업 시간에 적당량의 긴장감, 또 이 완화되는 현상도 강의실에서 발생해요. 너무 학생이 긴장감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또 이것도 능률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수업 때 들어오면 선생님이 재밌게도 해주고요. 막 때로는 긴장감도 심어주고요. 동기부여도 해주고요. 이렇게 적정량의 수업,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적정량의 수업과 적정량의 자습이 잘 조화를 이뤄서 내 하루가 밀도 있게 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습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습의 밀도. 그래서 절대 독학을 권하지 않습니다. 독재하는 친구들은 긴장감이 없어요.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긴장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긴장과 완화가 교실 아래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안 해본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와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내 하루가 점점점 밀도 있어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선택 수업을 하는 이유예요. 자, 질의응답 시스템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질의응답을 받고요. 우리 질의응답 시스템은 중요한 건 약속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질의응답을 받는 선생님들은 강사 플러스 우리 이제 또 학원 출신의 똘똘했던 그런 이제 스카이 멘토라고 있어서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요 질문들은 선생님들에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간단한 질문들 이런 것들은 우리 스카이 멘토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약속 시스템이에요. 아무 때나 와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기다리면 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수업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줄을 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 누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복도에다가 태블릿 PC를 하나씩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늘 공식적으로 질문을 위해서 저녁에 남아있는 질문 남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그 시간에 딱 클릭을 해가지고 자기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교무실에 와서 질문 딱 하고 다시 돌아가서 시간 누수 없이 독서실에 들어갑니다. 질문은 여기 8층 교무실에서 하고요. 짧게 끝내고 독서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약 시스템이에요. 근데 만약에 질문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아서 그 선생님의 모든 가용 시간이 꽉 찼다. 그러면 따로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수업 이후에 찾아가서 선생님 저 질문할 거 있는데 시간 언제 되세요라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드로 온라인상에서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구두로 약속을 하든지 필요 없는 시간 누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교무실에 와서 쓸데없이 시간 죽이는 시간이 없도록 약속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맞춤 시스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컨텐츠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수업 교재 이외에 공부를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컨텐츠가 필요하죠. 학원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는 다양하고 자기 수준에 맞고 그래야 좋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컨텐츠들이
하, 중, 상 레벨의 컨텐츠들이 과목별로 다 따로 나와요. 우리 이투스에서 발행하는 컨텐츠만이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의 큐레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또 개별적으로 다르게 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불러서 상담할 때, 아, 너는 수학 서밋 풀래? 서밋이라는 게 가장 높은 난이도의 교재예요. 서밋. 아, 그리고 핀포인트, 트리거, 이게 상중하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서밋은 좀 어려워요. 수학 핀포인트는 좀 중킬러 정도고요. 수학 트리거는 조금 쉬운 문제들이에요. 예, 그러면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학생들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것도 전부 담임선생님이랑 큐레이션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해 이제 우리가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저희가 시대인재 컨텐츠가 들어왔죠. 메이저 학원 중에는 유일하게 이투스만 시대인재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매주 이 시대인재 컨텐츠를 풀고 있어요. 예, 뭐 엑셀러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그 좀 단원별로 돼 있는 그런 이거고요. 브릿지, 알파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다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가 되려 시대인재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시대인재는 일괄 구매해야 돼요. 컨텐츠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과목별 구매예요. 나는 영어는 구매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수학만 하겠다, 수학이랑 과탐만 하겠다, 그럼 그렇게 신청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시대인재 학생들보다 되려 우리가 더 타겟팅을 해가지고 필요한 컨텐츠만 딱 살 수 있는 상태에 있고,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뭐 시대인재 컨텐츠 인기 많은 거 다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원래 우리 이투스 컨텐츠 플러스 시대인재 컨텐츠가 더 풍성하게 학생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시즌별로 다 들어오는 일정이 다른데 매달 이렇게 추가로 신청해서 매달 신청해서 한 달치 이렇게 매주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100% 맞춤 스타일의 선택형 맞춤 수업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수업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수업이에요. 또 하나는 담임 시스템이라 그랬죠. 저희는 이제 전략 담임이라고 부릅니다. 각 반에 흔히 얘기하는 담임 선생님이에요. 이분들은 수업은 하지 않으십니다. 저처럼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담임을 맡지 않고요. 저희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담임 선생님들은 입시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저희는 성적별로 반을 짜기는 짜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M1반이에요. 메디컬 1반, M2반, S반, C반, Q반 이렇게 레벨별로 반을 구성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별 수업이 없으니까 사실은 반의 의미는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면 담임 선생님이 그 분야, 그 상위권 M1반 선생님은 상위권 의치서를 많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입시에 대한 빠삭한 전문가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입시 지도, 멘탈 관리, 이런저런 상담들, 수업 시간표 짜주는 거, 컨텐츠 큐레이션 하는 거, 너 지금 어떤 비중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학생들에게 비중 주는 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행한 결과를 보고 뭐 피드백 해주는 것들, 매주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을 무조건 한 번씩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상담 전문가다,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은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학생들의 개별로 어떻게 지금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학습 관리 및 진학 상담.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검사를 꼬박꼬박 합니다. 우리 MNC 노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 유인물 중에서도 이렇게 복사된 학생들이 이렇게 쓴 뭐 플래너 같은 게 있을 겁니다. 한 장짜리. 예. 저희는 플래너는 자세하게 쓰지 않고요. 자,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요게 MNC 노트라는 거예요. 예.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일종의 플래너인데, 저희가 쓰는 플래너인데, 플래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날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주간 계획을 짜는 칸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간 계획은 러프하게 짭니다. 너무 자세히 계획을 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그날, 이 친구 지금 4월 25일에 월요일이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별로 어떤 중요한 공부를 했는지 일기를 쓴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이 친구는 이날 14시간 57분의 순공 시간을 기록한 겁니다. 이 14시간 57분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겠죠. 수업이 양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를 보고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할 거를 적는 게 아니라 한 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할지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잘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이 MSC 노트를 기반으로 담임 선생님이 매주 한 명씩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고,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 주간학습 분석표라는 걸 만들어서 댁으로 부모님께 발송을 할 겁니다. 주간학습 분석표라는 건 지금 이 친구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어떤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수업은 얼마를 들었고 자습은 얼마를 했고 인강을 얼마를 받는지, 나의 자습 양이 평균에 비해 어떤지, 상위 30%에 비해 어떤지, 지난주에 비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학생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댁으로 어머니께 보냅니다. 그럼 집에서도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어떤 과목을 비중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잘하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으면은 왜 문제가 있는지 담임 선생님이랑 또 전화 통화를 하실 수 있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학습 전반에 관한 관리, 상담, 개선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고, 추가로 제일 중요한 입시 지도까지 하시는 분들이 담임 선생님, 우리 전략 담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업을 빼드린 거예요. 담임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대부분 다 과목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수업을 빼드리고 학생들 관리에만 집중하시는,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고 질의응답, 개별 디테일한 과목 상담 이런 것들만 진행을 합니다. 아까 봤던 학습 플래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강의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자습실입니다. 저희는 라이브러리가 6층하고 5층에 있습니다. M1, M2반, 가장 성적 좋은 두 반만 자습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은 6층 큰 강의실에, 큰 자습실에서 자기 라이브러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정해진 지정 좌석이에요. 아침에 오면 이쪽으로 등원을 해요. 아침에 오면 이쪽으로 등원을 해서 수업이 없을 때에는 여기서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고, 수업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교실로 이동을 하면서 대학교처럼 해당 교실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가 출결 카드를 찍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 등원할 때 띵 하고 찍으면 댁으로 문자 갈 거고요. 하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조퇴, 외출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조퇴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사유를 확인받고, 그리고 조퇴증을 발급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 핸드폰 걷고요. 태블릿 PC는 독서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강의도 듣고 현장 강의 무한 패스도 들어야 되고 필요하면 인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독서실에 와이파이 다 되고요. 그리고 그 대신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혹시 학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팀이, 학생 지도팀이 이렇게 따로 전담으로 독서실에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학습 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지 혹은 졸고 있으면 깨워주고 하는 전담 학생 지도팀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지도팀은 라이브러리에 거의 대부분 상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급식 종합학원답게 급식 있고요. 저희 파인쿡이라는 업체가 2층에서 직접 조리를 해가지고요. 저희 독서실로 이렇게 옮겨와서 식사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식사, 점심 식사 2개를 제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도시락을 싸갖고 와도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급식을 먹습니다. 저희 급식이 되게 맛있고, 저희 이투스 전 지점에서 저희가 급식 평가 아쉽게 2등을 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이 파인쿡 사장님이 저랑 또 굉장히 절친한 형님 사이, 동생 사이여가지고 밥이 맛이 없으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는 사이여서 식사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셔틀버스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북 청소년 하루 간단하게 볼까요? 오면 와서 집에까지 어떻게 가는지. 맨 처음에 등원은 7시 50분까지 합니다. 7시 50분까지 라이브러리에 앉아야 돼요. 7시 50분부터 8시까지 아침엔 국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요. 움직이지 않고 7시 50분부터 8시까지 10분 동안 하루에 한 페이지짜리 국어 문제를 풀어요. 아침 1교시 수능 수업이 국어이기 때문에, 수능 과목이 국어이기 때문에 아침에 국어 지문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출석 체크를 딱 해서 출결 관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8시 20분부터 이제 첫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수업은 100분입니다. 50분짜리 수업이 아니고 한 강좌가 100분이에요. 100분은 또 수학 시험 시간이 100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100분짜리 수업을 하나 듣고 20분을 쉽니다. 100분짜리 수업을 2개 들으면 오전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돼요. 1시 10분부터 다시 이제 3교시와 4교시, 정규 1, 2, 3, 4교시가 끝나면 종례를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나서 10시에 도보 혹은 뭐 셔틀버스 이용해서 귀가를 하게 되는,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토요일에만 저희가 아침에 오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집에 돌아가는 셔틀버스가 없어요. 토요일에만. 그래서 토요일에는 5시 40분에 일찍 귀가할 수 있습니다. 예. 저녁을 드시고 가도 되고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가도 되고 안 하고 가도 되고 5시 40분에 귀가할 수 있다. 10시까지 있어도 상관없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저희 시즌별인데 시즌 1, 2, 3, 4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 시즌마다 컨셉이 어떻다라는 거를 간략하게 적어 놓은 거고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그 뭐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재원생 성적이 어떻게 오르는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성적이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성적 향상자를 보면 작년에 비해 93% 정도 학생들의 성적이 오릅니다.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3 때처럼 내신도 없죠. 예, 그리고 실제로 고3 학생들이 공부 많이 안 해요. 고3 때 공부 많이 했어요? 많이 안 해요. 학교 가면 일단 주무셔야 되고, 예, 일어나시면 또 이제 좀 친구들이랑 떠들고 점심 드시면 또 식곤증에 주무셔야 되고, 예, 고3 애들이 공부 잘 안 해요. 저녁에 학원 가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7시 50분부터 10시까지 가둬놓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오로지 수능을 전문으로 그거 잘하게 하는 선생님들의 수업만 들으면서 내신도 안 하고 수행평가도 안 하고 주말까지 나와서 시키고 이러니까 이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겁니다. 성적은 당연히 오릅니다. 당연히 오르는데 얼마만큼 기적적으로 많이 오르느냐가 사실은 학생들의 몰입도, 밀도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성적은 다 오릅니다. 뭐 대충 예를 들어보자면 이게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올해 대학을 가야 될 거예요. 2, 3, 1, 3, 9였네요. 화투를 선택했을 때 이런 거죠. 그죠? 과목 바꿔서 5, 1등급 맞고 의대 갔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2, 3, 1, 3, 2였는데 이 친구도 이렇게 맞고 의대 갔어요. 얘는 이제 수시로 의대를 간 경우고요. 4, 4, 2, 6, 2 형편없죠. 1, 1, 1, 3, 1 맞고 이 친구도 약대 갔습니다. 아니, 수의대대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적적으로 많이 오른 케이스가 아닌가요? 선생님, 이런 건 너무 특별한 경우 아닌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은 거 아닌가요? 물론 뭐 많이 오른 친구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본인의 마음가짐이 어떻냐, 아유 저거는 너무 특별한 몇 명의 케이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보다는 내가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임해야겠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뭐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은 제일 그 뭐 좋은 대학 많이 간 애들 쭉쭉 올려놨는데 제일 인상적인 애는 사실은 이 아이예요. 좀 많습니다. 저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이 성취도를 보인 애들이 아주 많거든요. 뭐 이게 일일이 다 보다 보면 제가 계속 페이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세히 홈페이지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사실은 올해가 저희 강북청소학원 입결이 역대급이에요. 예. 올해 2024학년도 대학을 정말 잘 갔어요. 의대도 많이 가고 약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서울대 고대까지 가면 몇 페이지 가면 넘어갈 만큼 저희가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상위권을 꽉 잡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인 학생은 당연히 상위권이 많은 학원에 가야 되고요. 내가 상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학원 선택의 기준은 상위권이 얼마나 많으냐예요. 내가 상위권이 아니어도. 왜냐하면 솔직히 자습 분위기를 상위권 아이들이 견인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야 자습 분위기가 좋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잠자고 잠은 퍼지거든요. 전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친구들이 많은 학원은 공부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상위권이든 상위권이 많이 없든 상위권이 많은 학원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학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저희가 이 실적이 좋은 학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의대, 의치서 뭐 경쟁학원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유심히 보시면요. 한번 집에 가서 보시길 권하는데 저희의
올해 입시 실적은 정말 올해 거예요. 그냥 2024학년도 올해 거예요. 경쟁학원의 입시 실적은 5개년 거예요. 작년에 잘 못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하여간 상위권 입시 실적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많은 학생들을 계속 지금 넘기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제일 인상적인 학생은 이 학생이었어요. 노땡땡 학생입니다. 얘는 올해 학생은 아니에요. 작년 학생인데 54244였어요. 54243은 어디 가요? 54243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재수 시작하기 전에 어디 갔을 수 있었을까요? 직어국도 어려워요. 그죠? 예, 이 친구 1년 재수하고 111, 211 이렇게 맞고 서울대 갔어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예.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고요. 이 친구가 그 뒤에 지금 이제 이 수기를 써놓은 거 간단하게 좀 읽어볼까요? 뭐 다른 것 좋은 얘기 많이 적어놨지만 노란 부분 읽어보면 인서울은커녕 지방 국립대도 못 가는 성적이었던 제가 수능에서 인생 최고의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에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못한다고 안 될 거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나는 항상 성장하고 있고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성적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적은 한 번에 눈에 띄게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학원을 옮기거나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뭐든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친구가 후배들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뭐 중요한 말은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 동국대 약대관 작년 친구는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모든 수업을 수강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청소의 방식이 좋았다. 그리고 학원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컨텐츠에 좋았다. 수의학과 간 이 친구도 100%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강의만 신청해서 듣는 100%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점에서 강북 청소학원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죠? 네. 집이나 자습실에서 모고를 풀어보는 것보다 선생님과 함께 푸는 게, 즉 강의실에서의 긴장감 이런 게 확실히 자기에게는 주요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반수반에 들어왔던 친구예요. 6월달에 반수반은 들어왔다가 오직 하나 자율 선택형 수업.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과목이 고르지 않거든요. 모든 과목이 고르지 않으니까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될지 자기가 마음이 급해요. 특히나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반수생들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시스템이 반수반에게 아주 잘 맞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하원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자습 시간이 보장되며 관리가 엄격한 강북 청솔이 왔다. 뭐 이런 수기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반수반, 조기 반수반 특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강좌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친구도 오게 되면 반수반에 왔으니까 앞에 강의 못 듣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와서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나만 모르네. 앞에 강의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 강의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앞들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투스 온라인 구독권 첫 달 무료고요. 그리고 뭐 50% 계속 DC입니다. 6평도 학원에서 보고요. 무엇보다 우리 담임 선생님 그 시간 되면 홈페이지에서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길 꼭 권하는데 모든 합격 수기에 보면 우리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게 다 나와요. 그만큼 담임 선생님의 상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학원 프로그램 설명에 대해서 제가 좀 빨리 하려고 애를 썼어요. 너무 지루하실까봐. 원래 보통 설명이 1시간 반 정도 이상 하는데 오늘 조금 빨리빨리 진행했습니다. 혹시 오늘 뭐 등록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 그럼 개별적으로 조금 궁금한 점을 묻고 싶다, 저랑 원장님이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데스크에 오셔가지고 추가 상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은 바쁘시면 상담 일정을 정해서 예약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때 추가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학생들 개별적으로 또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날도 더운데 끝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북청소학원하고 같이 공부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